메디포스트는 2000년 설립돼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대혈 보관, 건강기능식품,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제대혈 은행 사업자로 R&D 파이프라인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기관지 폐의 형성증 치료제의 뉴모스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임상시험 및 라이센싱을 진행하고 있고 2022년 2월 하나투어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셀리노를 종속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제대혈 은행 부문 49%, 줄기세포 치료제 부문 29.2%, 건강기능식품 부문 17%, 기타 4.8%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48억 원, 영업 손실 52억 원, 당기순 손실 9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2.8%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17.3% 증가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48.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전 사업부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원재료비의 상승, 세포치료제 GMP 선행 투자 관련 비용, 연구 개발비의 증가로 영업 손실이 확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5월 31일이었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상인데 메디포스트의 이 자회사죠. 메디포스트 CDMO가 다른 회사의 주식에 또는 이 출자증권을 좀 취득했다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발행회사는 옴니바이오입니다. 옴니바이오 캐나다 소재 법인인데 발행 주식수는 1억 2천만 주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업체입니다. 취득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의 주식 총수는요 4,750만 주입니다. 취득 금액은 295억 원이고요. 회사 연결 자산 총액의 11.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소유 주식 수는 전체 39.6%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고요. 취득의 목적은 북미 지역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메디포스트의 종속회사인 메디포스트 CDMO가 캐나다 소재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인 옴니바이오의 지분 39.6%를 취득하는 건이다. 취득 금액은 캐나다 달러 3천만 불이고요. 5월 31일자 하나은행 최고고시의 매매 기준 환율 984.28원을 적용한 수치라는 겁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바이오는 2021년도 4월에 신설법인으로서 최근 재무제표가 없다. 6번째 항목은요. 상대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 재무 현황은 최근 재무제표를 2025년 5월 31일자 매매 기준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돼서 작성된 기준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의 CCRM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최대 주주가 없다. 이 뭐냐면 캐나다 소재의 이 국영회사입니다. 지금 옴니바이오 회사를 현금 295억 원에 취득해서 최종 취득 이후에 39.6%의 지분을 취득하는 즉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어떤 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5월 31일 날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종결 예정일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단의 내용들이 좀 더 나와 있지는 않죠. 네. 지금 내용은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지금 6월 30일까지 추가 투자를 좀 단행하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네. 지금 700억 원 규모의 의결권부 전환 우선주의 투자가 6월 중에 추가로 좀 집행될 수 있다는 어떤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 이 관련된 공시 사항들은 다시금 또 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통해서 공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 메디포스트의 북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북미 시장의 이 CDMO
지금 우리가 그 CMO라는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니 백신이니 이런 관련된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을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CMO라고 불리는데 자 여기는 CMO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D가 붙죠. CDMO. CDMO는 위탁, 개발, 생산이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위탁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 이전에 개발 단계까지 관여를 하는 게 이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북미 시장의 최대 시장이 바로 이 위탁 생산 어떤 세포 치료제의 어떤 최대 시장이 북미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캐나다의 이 옴니바이오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좀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메디퍼스트가 미국에서도 지금 무릎 관련 무릎 관절 치료제의 지금 임상 시험들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지금 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 치료제의 어떤 임상 실험들을 좀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행보가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메디포스트 이렇게 북미 시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횡보를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임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은 이 제대열 사업 부문입니다. 제대열 보관 서비스가 49%의 매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포 치료제라고 불리우면 카티스템 30%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21%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파이프라인 이외에 사실상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카티스템 이외에 스맵설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지금 스맵설 같은 경우는 일본 임상 3상 그리고 국내 임상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시아 지금 시판까지 된 것들은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카티스템이 이 가장 성공률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지금 시판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결정들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북미 시장의 어떤 이 생산 전초 기지를 좀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상 임상 결과가 유의적이다라고 좀 판단해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메디퍼스트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카티스템의 어떤 품목 허가를 좀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품목 허가 이후에 시판, 즉 숫자를 수반하다는 이 관점에서는 메디퍼스트가 확장세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평균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럼 향후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첨생법의 어떤 시행 이후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이 연구 개발들이 보다 좀 활발해졌는데 앞서서 이게 보다 더 빠르게 활발하게 좀 추진했던 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관절 치료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질환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많이 지금 적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의 인구화로 인해서 고령 환자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제 고령화 시대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 어떤 확산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과거에 이 윤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첨생법 시행 이전에는 연구 개발의 어떤 제약적인 요소가 좀 많았는데 네. 지금도 사실상 100%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연구 개발의 어떤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된 내용들의 어떤 선두 주자인 메디퍼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략 지점이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봉사 차트를 좀 보면 메디퍼스트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지금 사실상 제약바이오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시세 상승 흐름 유입 효과는 좀 있었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이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어떤 이 모멘텀들이 사실상 크게 좀 부각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부터 주목해야 되는 어떤 파이프라인 군들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관련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죠. 네. 지금 2월 달에 16,750원의 저점 이후에 사실상 미국 임상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공략 확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은 좀 되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오른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메디포스트의 어떤 확산세는
그리고 임상 모멘텀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리면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공략 지점 21,000원부터 23,500원, 21,000원부터 23,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보유자 관점에서는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1,000원에서 23,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줄기세포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